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가 같이 안 하네. 같이 안 하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학 선생입니다. 오늘은 황태성 TV 김천 발전 및 현안 문제를 가지고 제2탄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출마하신 황태선 후보의 간략한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천에는 이 화학산에서 거세하게 불어오는 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은 막을 수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4월 5일, 6일 사전선거 꼭 투표해 주시고 4월 10일 본선거에는 반드시 기호 1번 황태성을 선택해서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으로 김천의 발전을 만들어서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황 후보의 인사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김천 분위기가 변화와 혁신의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황 후보의 인기가 이제 날로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 김천이라고 하면은 중소도시지만은 지금은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있고 30년 동안 한 당을 지지해 주는 바람에 지금 거의 소멸해 갈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김천시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천 시민의 표로서 선거혁명, 투표혁명을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우리 황 후보한테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4월 2일이죠. 제가 MBC 토론회 송원석 국민의힘 후보와 이 황태성 민주당 후보 간에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들어보니까 몇 가지 제가 궁금하고 질문한 게 있어요.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에 그 토론에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역세권, 김천역의 어떤 그 발전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황 후보께서 그 송원석 후보가 역 앞에 무슨 건물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제 짧은 소견에는 이 건물이 있는데, 본인 건물이 있는데 이 김천역을 개발한다? 물론 개발하면 좋지요. 좋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땡기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김천 여기 역 보시면 우리 송원석 후보가 선상 역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경부선 이 철도 위에 백화점을 건립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입주를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역세권이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제 공직자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뻔하게 이해 충돌에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 이해 득실을 볼 수 있는 게 눈앞에 보임에도 국세를 가지고 수리 보수 따지고 보면 김천역 현재 역사에 있는 것을 새롭게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지으면 당연히 그 주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재산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지금도 안 그래도 우리 자기 본인 가족 재산만, 재산도 아까 토론해 보시면 재산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자기 재산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나라의 재정을 맡기고 감리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들어가고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얘기들이 수십 번도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득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오비락입니다, 오비락. 그러니까
배나무 밑에서 이게 죽는 얘기도 죽는 행동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이거는 배나무 밑에 이미 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자기가 또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부선도 원래는 외관으로 가기로 했고 그 외관에서 실제로 그 KTX 역사로 오기로 된 건데 그 KTX 역사 쪽을 이제 구도심 살린다고 그걸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예. 그러면 자기도 깨끗하려 그러면 투명하려 그러면 공직자가 먼저 이해충돌에 반지되지 않게끔 정리를 해야죠. 돈 몇 억 더 그게 뭐 지금도 팔고 간다 하는 것 같은데 돈 그것서 한 20억 갈 수도 있죠. 뭐 10억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5억 더 벌겠다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저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이미 이분은 글렀다. 저는 제가 진짜 저도 부자입니다, 솔직히. 왜 부자냐? 저는 멘탈이 엄청 좋아요. 멘탈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돈 100억 있으면 뭐예요? 멘탈 부자. 멘탈이 완전히 정신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 있으면 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체력 부자예요, 거기보다. 마라톤 풀코스를 그래도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람이 입고 먹고 쓰고 하는 비용에서 뭐 큰 차질이 없으면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제 행복의 정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웬만한 뭐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전해가지고 아빠 들어올 때 치킨 한 마리 사줘, 피자 하나 사줘, 그래 알았어. 탁 주문해가지고 들고 들어갔어. 마치고 일 마치고 들어갔어. 아빠 하면서 아이가 뛰어오는 거죠. 그냥 탁 안기고 그래 여보 왔어? 하고 같이 저녁 먹자. 이게 행복 아닙니까? 아니 집에 요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이 많다고. 저는 사실은 이게 이상품 마케팅은 굉장히 해맑습니다, 보기보다. 예, 그 이유는 뭔가면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걱정 많이 하고 더 벌려고 더 죽으라 뭐 하진 않습니다. 예, 그 돈 벌면 뭐합니까? 지금도 재산 57인데 5분함 아시잖아요, 5분함. 대한민국 1% 50대 부자 남자가 정치하는 5분함 국회 80%. 이러니까 서민의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 중심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서민의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지 안 되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또 제가 MBC 토론을 보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송 후보가 조국 그 양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 묻던데 제가 제 좁은 소개를 하면 조국은 이 김천 문제하고 현안하고 발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묻더라고. 내가 아마 보니까 이 양반의 그 의도가 조국은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범죄 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그래 많이 떠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이제 좌파 그러니까 좌파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좌파로 이렇게 몰아가고 하니까 이 황 후보의 어떤 생각이 혹시 좌파 아니냐 뭐 이렇게 그걸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판단으로는 이 황 후보는 좌파가 아니에요. 좌파가 아니고 저 보니까 그 아버님이 뭐 국가 훈장도 받고 엄마도 훈장 받고 상당히 국가 유공자더구만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부모를 두고 있는 훌륭한 그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파 중에 우파예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 원래 국힘 좋아합니다, 원래. 예. 저도 원래 20년, 한 5년간 국힘이었죠. 예, 맞아요. 저희 정치가 멀을 때는 무조건 국힘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저도 이게 대구에서 고향이 김천이라서 왔지만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좋아해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저 국민의힘 많이 지지하고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뭐 좌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물론 그날 송 후보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MBC 토론에 했지만은 조국 이야기하고 이재명 이야기하면은 자꾸 이렇게 범죄자 집단 뭐 이렇게 좌파를 이렇게 몰아갈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그죠? 네,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한번 조국은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TV 토론 그 아까운 그 시간에 물론 우리 송원석 후보가 제 시간도 엄청 빼먹었죠. 쓸데없는 답변을 하고.
아니 질문할 게 지금 16개를 준비해놨는데 자꾸 둘둘 돌려서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질문 못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조국이 김천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걸요. 아마 한번 온 적이나 있을까요? 경부도 가다가 뭐 오지도 않습니다. 아마 뭐 여기 아마 발 한번 이렇게 한번 터치라도 했을까요? 저는 한 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김천에 관심도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조국이 여기 뭐 무슨 김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김천 현안에 대해서 물어야죠. 혁신도시에 뭐가 뭐 부족하고 지금 혁신도시 이 주민분들은 아니 애 아파서 그래 병원 하나 못 만들고 어린이 병원도 안 없고 그래 애 낳아서 산부인과도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애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합니까? 민생에 대해서 자기 애는 다 컸다 이겁니까? 내 애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저는 한참 키워야 돼요. 전 80대까지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민의 고려는 하나 없고 조국 얘기하고 이재명 얘기하고 저 민주당 하고 있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영 올 시간도 없습니다. 또 저도 와도 힘들어요. 왜? 아니 쟤는 시민들 만나는 게 더 바쁘지. 대표님 내려온다고 막 대표님 뭐 맞아요. 아니 그게 그래 되겠어요. 제가 시민들한테 충성하는 게 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대의가 나라를 위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김천에 이래 보면은 뭐 크게 막 관심도 없지만 이제는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고 이거 뭐 재산 가치도 자꾸 떨어지고 인구도 준다 카지 이래 놓으니까 저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시니까 형님도 여기 살고 계세요. 고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그 고향 발전을 되게 원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쓸데없이 말이죠. 고향 발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중앙에 가서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보면은 후보 자기 보좌관 발로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갖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또 국민의힘에 탈당했다가 또 요번에 또 입당했다가 그래 나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에 듣기를 막말도 여러 가지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또 언론에 보도됐다든지 이러면은 이 자리에서 다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열받아요, 솔직히. 저는 자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 공직자 같은 경우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 공직자는 리퍼블릭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무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 이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주는 거죠.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해주고 여기에 썩은 물이 나온다, 여기에 또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불편하다 하는 것들을 시를 통해서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김천에서는 제가 봤으니 그렇습니다. 옛날에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를 그냥 오면 그냥 굿신, 이게 임금 지금 조선시대 임금 뽑는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서비스 시대입니다. 서비스 시대. 우리가 저 사람을 표를 주고 저 사람을 일을 시켜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인드에서 접근하면 어찌 됩니까?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까? 그죠? 국민 밑에서 국민이 손발이 돼서 필요한 것들을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노후가 불편하지 않냐, 그리고 또 직장이 또 끊어지지 않냐, 그리고 또 소외된 그 사각지대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이제 앞으로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의 예산 1조 3,500억 그냥 정치를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냥 나눠주면 1,000만 원씩 돌아갑니다. 1인당.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김천에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 돈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렵겠지만
공원이 100개 있다고 해서 도로만 한 500개, 1000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이 행복해질까요? 사람이 없는데. 예?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손잡고 벚꽃 필 때 연화제 어쩌다가 한 번 갈 때, 예, 그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연화제 여러분들 가족들이 365일 거기서 벚꽃이 저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놀 수 있습니까? 거기서 생산적인 일이 납니까? 공원을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여러분들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도로만 만들다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송문님 같은 경우는 진짜 도대체 국회의원 시절에 뭐 당직자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게 사실 약자에 대한 배려잖아요. 기본적인 양심.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는 그걸 가짜 뉴스라고, 다른 사고가 원인이라고, 네? 그런 엉뚱한 소리를 또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문중 제시를 혈세로 수리한 의혹도 있죠. 그 문중제시는 어딘데? 본계? 본계는 아니고 저기 구성이죠. 구성. 원진송 씨 제시를. 그런 일도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났어요 거기? 그걸 오히려 즉 자기가 1년에 그것도 고위관리적으로 차관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월급도 받아가면서 그런 것까지 꼭 본인이 가져가야 됩니까? 본인 그 원진송 씨에서 가져가야 됩니까? 그 국민들 우리 또 시민 14만 중에 한두 명 주면 안 됩니까 그거? 네? 참 국민의힘 1%가 김천을 다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소외되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줘야 되는 한부모 가족 예산 삭감한 것들 그런 것들 예산 삭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R&D 예산 삭감한 것 중에 우리 송문석 부모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 부러진 과학자 우리나라의 대단한 IT에 좀 유명한 사람이 없는 듯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공학도로서 좀 기분이 나쁩니다. 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먹고 살고 살게 한 게 대한민국의 정보통신업, 예,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종합적인 이 IT 계통에 그런 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반도체도 들어가고 액정도 들어가고 전기 자체 또 그리고 또 이게 철에 관련된 것들 나사 볼트 너트 이것도 수천 가지 제가 알기로는 3만 5천 개 정도의 부품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는 순간 약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이 부품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업 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전기차가 너무 빨리 오면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삭제해가지고 삭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박사들이 석학들이 지금 중국이나 대만 TSMC나 저기 또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1등 아닙니까? 그냥 연봉 주고 연봉 한국보다 더 많이 주고 집 주고 차 주면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가버리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20대 재임 시절에 한일 청구권 협정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금 이번에 이모 씨가 작년 12월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40년이 넘게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청구해서 히타치 조선에 원금 5천만 원과 5천만 원 임금하고 지체 이자 보상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배상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6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국민을 감싸고 불만을 다른 나라에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손잡고 가서 싸워서 우리 국민 피해 보상해라.
라고 싸우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대변자입니까? 일본 편에 서가지고 이미 다 청구됐고 국가배상도 끝났고 그리고 개인배상도 이미 다 포함돼 있었다라고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는 일본에서 뭐 이렇게 아버지가 옛날 일제시대 때 뭘 했나? 아니면 뭐 옛날에 좀 땅 좀 많이 받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때 들었는데 우리 송호수 후보도 재산 형성 과정이 아주 투명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아니 그 4,000평, 5,000평 되는 땅이 요번에 그 남북 내륙철도 가는데 또 그걸로 또 그 연결돼 간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예. 난 진짜 이러면 정치인들이 진짜 꼭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야 됩니까? 정치는 있잖아요.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윤을만 남기는 일 하다가 그냥 사업하세요, 그냥. 건물사, 부동산 투기하세요. 구성에 도로 내고, 건물 내고, 그거 지어가지고 또 터잡고 계세요. 수십 년 있으면 또 돈 길 나죠, 뭐. 이렇게 또 철도 안 해, 또. 이 철도가 또 구성까지 또 연결된다 그러는데, 참, 진짜. 저는 뭐. 빨리 저도 이제 부산 가서 땅 좀 사야 되겠네. 참 옛날 그 구성 때 피리 잡으러 갔던 생각이 많이 났는데, 우리 가족 구성이라도 가자, 아빠 어린이날 되면.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 저 태어나서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고요. 진짜 뭐 월급 70년도에 13,060원인가 13,600원인가 받았어요. 예,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걸 가지고 3명을 그래 4년째 다 보내면 돈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게 공직자가 재산 30억 넘어간다. 뭐 저는 몰라요. 뭐 어떻게 벌면 그래야 되는지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어떻게 살면 그렇게 돈 모으는지 10억 모으려고 그러면요 830만 원씩 10년 모아야 됩니다. 등골 빠집니다. 20억 모으려고 하면 1660만 원씩 10년 모아야 돼요. 예, 여기 한 번이라도 그걸 벌어본 적 있어요?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송원석 후보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바다에 이 방사선 오염수를 뿌린다? 반대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도 이거 해산물 저 부산에서 오는 건 해산물 사지 마라. 진짜 아니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대 안 하시는 분 뽑으실 거예요? 올해도? 내일 투표인데 우리 시민들 김천 서울에 김천에 보면 길 가다 보면 텅텅 비있는데 이거 보고도 30년 그들이 말했던 이 김천의 미래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김천입니다. 네? 만족하십니까 현재 정치에? 제가 오늘 그 황금시장 유세하러 갔어요. 유세하러 갔는데 진짜 10명도 안 걸어다닙니다. 물론 장날도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황금시장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친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다 장사했었어요. 서주유 대리점, 메리아스, 그리고 뭐 미장원, 우리 후배, 엄마, 제 친구 뭐 펌프 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런 걸 보고도 표가 그쪽으로 갑니까? 이게 야, 이거 자동 같아. 이게 뭐, 더 망해보자는 거예요? 더 소멸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텅 빈 도심 확 채울 8대 대한민국의 미래살이 8대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예? 평생 조사, 그리고 기소, 그리고 법만 뭐 이게 한 사람들만 정치하면 있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망해도 쫄딱 망합니다. 네. 다이아나 빨주노 척하는데 왜 무지개가 이쁩니까? 네? 무지개가 이쁜 이유는 다양성이 있어서 그래요. 네. 색깔에 조화가 있어서 그래요. 무지개는 7가지 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지개는 7가지 색이 아닙니다.
빨강에서 주황으로 넘어갈 때 약간 색깔이 변하면서 원하는 모든 색깔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김천이 정치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고요. 김천 정치 혁신, 그리고 선수 교체, 그리고 여러분들 먹통된 핸드폰 계속 들고 다닙니까? 먹통된 10년, 20년 된 노트북, 여러분들 그거 쓸 수 있어요? 자동차 15년, 20년 타면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정치 30년에 정치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나라들 얼마나 지금 전쟁, 정말 하마스 이스라엘,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전쟁은 평화를 돈 주고 산다. 당연히 돈 주고 사야죠. 전쟁 일으키지 말아야죠. 자주국방 해야죠.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조화를. 전쟁보다 평화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 황태성은 같은 정치를 해도 제가 이긴다 해도 국민의힘도 김천 시민이요, 민주당도 김천 시민이요, 중간에 있는 중도층도 김천 시민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잘해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적어도 위원장입니다. 중앙당 부대위원님도 했고, 그리고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천의 정치는 죽이는 정치. 죽이는 정치. 제가 김천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우리 김고도 한번 도와줘야죠. 근데 김고가 정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천고등학교 우리 재단 뭐 이렇게 보시면 재단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동문회 같은 데 보면 너무 정치적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민주당 소개도 안 시켜줍니다. 이런 배려 없는 정치 정말 꼴불견해요. 네? 아니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 이게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강한 정치자가 서민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한번 국민의힘 정신 번쩍 차리도록 대한민국의 김천에서 파란색이 한번 당선된다면 첫 번째 전국에서 가장 빅 이슈가 되고,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예산 많이 받는 도시가 무조건 됩니다. 장담합니다. 왜? 여기 이재명 대표님 와도 당선 안 됩니다. 맞죠? 시민들 맞죠? 맞습니다. 여기 민주당에 누가 와서 5선이 와도 당선 안 됩니다. 그럼 황태성이 여러분 시민이 뽑아서 시민의 대표로 만들어준다면 중앙당에서 무조건 잘해야죠. 무조건 잘해야죠. 세 번째, 시민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합니다. 어깨 빳빳한 당선인만 되고 나면 목이 봉각도로 돌아가서 숙여지지 않는 이런 국민의힘 이제 정신 번쩍 차립니다. 왜? 여기 이제 김천도 정치를 못하면 시민들이 바꾸는구나, 확 바꾸는구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끝났어요. 선거 끝났어요. 우리 김호진하고 경선 끝나고 선거 끝났어. 똥작대기, 똥냄새난 닭대기 들고 다니도 그냥 당선이죠 생각해. 그리고 과메기한테 공천 줘도 당선돼요. 네. 이런 도시 만들면 시민한테 잘할 이유 있습니까? 맞잖아요. 전혀 없어요.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도의원들 많지만 그냥 95% 이상이 우리 임동규 시민 하나밖에 없잖아요. 힘내겠습니까? 이거 뭐 한마디 했다가 뭐 안 때리지만 뭐 휩쓰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나 저 황태성 과감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하는 사람이고 억울한 건 절대 못 삽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저는 의리가 강합니다. 저보다 더 약자를 위한 마음이 투철합니다. 예. 왜? 저는
돈보다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국민의힘도 제가 이긴다면 자리 마련해주고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저는 배척하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정치, 시민과 함께하고 국민의힘과 함께하고 더 좋은 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치 철학까지 쫙 말씀을 잘 하셨는데, 또이 뽕물 터졌네요. 그렇네요. 네. 보니까 뭐 정치 철학까지 쫙쫙 나왔는데 참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임팩트가 강하고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김천 시민들이 이제는 많이 깨우쳤어요. 김천 시민들도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그 다음에 오늘 언론을 보니까 대구 경북 국회의원 후보자들 74명 중에서 환경 기후 문제에 관한 공약이 우리 황태선 김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제일 돋보였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기사 언론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처음만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후 환경 문제를 다룬 국회의원이 21명이래요.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다 합쳐서 그 중에서 최고로 돋보였다 하니까 이거 뭐 어떤 환경 기후 문제를 다뤘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기후 위기 대처는 실제로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RE100인데요. 여기 R이가 Renewable Electricity, 결국에는 전기를 만드는 거를 태양, 그리고 바람, 그리고 지하, 이제 물로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재생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한국형 IRA 이런 것들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기후에 관한 또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오염 에너지들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지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조금 우리나라는 좀 슬로우 컨트리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잖아요. 싸우고 하니까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SRF 지금 이것도 시급한 문제 해결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사전 대처라고 봅니다. 저거 제가 아까 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식탁에 등급은 고도가 올라왔을 때는 이미 그 바다는 못 쓰는 거예요. 김치에 먼저 사고 치고 갖다 놓고 이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민과 소통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아까 부자라고 했잖아요. 멘탈 부자. 멘탈과 체력 부자. 그런데 사실 마음도 부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너무 또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김천 삼산이수 아닙니까? 삼산이수. 그래서 이 고장을 환경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김천시가 제가 해보니까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에 자주 와요. 부모님도 있고 형님도 있고 이래가는데, 현재 대구시청 시장은 홍준표 시장님이고, 그다음에 전 시장님은
권영진 시장님인데 상당히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대구 시민의 이 정책에 있어서 잘하고 있어요. 잘했고 또 현재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인기가 있어요. 그 대구에서는. 그러면 아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저 황태성 후보님도 이제 국회의원 후보지만은 이 법안을 국회의원의 역할이 법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번에 꼭 이 국민의힘은 안 돼요. 여기 지금 김천은 아무리 찍어줘도 국민의힘 찍어줘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향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황 후보님을 사회도 보고 하지만 요번에 꼭 되시면은 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 문제라든지 대구 김천에 지금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지금 공동화 돼 가지고 이런 거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만들고 예산을 좀 많이 유치해 가지고 좀 발전시키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동안 뭐 운동하시면서 뭐 공약도 많이 하시고 이랬겠지만은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그래도 김천 발전을 위해서 뭐 공약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김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쉽게 먹이고 사는 문제. 아침을 먹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삽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고 노후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젊고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해도 김천에 일할 곳이 없다면, 그리고 현재 실직자분들이 아침을 먹었는데 일할 곳이 없으면 이분들이 하루는 괜찮겠죠. 그러나 6개월, 1년, 2, 3년 가다 보면 대한민국 파산합니다. 김천이 파산합니다. 소멸합니다. 김천이 떠납니다. 김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광역시와 붙어있는, 광역시가 1군 도시, 2군 도시가 구미, 경산, 3군 도시가 그 뒤를 떠난 광역시와 한 80km 이상 떨어진 도시가 김천인데, 이분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다면 여러분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65세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겁주는 건 아닙니다. 65세 죄송하지만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실버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이소. 소일거리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8대 산업 유치로 반드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야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를 하게 돼야 평안시장, 중앙시장, 방금시장, 감호시장 전부 다 시장이 가서 사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천은 4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입니다. 35,180명 정도가 그 노인인데, 이분들이 바로 초고령화가 돼가지고 뭐 90세, 100세 되는 거 아니잖아요. 65세, 70세, 75세 되잖아요. 그분들이 수익원을 찾을 수 있건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만들 거냐.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이 김천을 실버 산업특구 만들어서 실버 시니어들이 필요한 물건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들을 특화 산업구역으로 만들어서 그분들도 와서 일하면서 그분들의 친구들, 또 이모들, 삼촌들, 나이 드신 8, 90대 되시는 분들이 건강한 다리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산업들을 김천에서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무료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적어도 시내버스라도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료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교육 받으면서 무료버스 타고 다니고, 교육에 적어도 애를 놓으면 애 키우는 걱정 없게끔, 교통비에도 갑자기 뭐 현금 없으면 또 이거 돈 딸 때는 또 없어요. 밥 먹어야죠. 반찬이라도 사고 그거 가지고 뭔가 실물 경기에 돌릴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은 당연히 그 뭐
우리가 뭐 봄꽃 놀이 뭐 몇 번 간다고 버스 탈 수도 있고 뭐 일하러 갈 수도 있고 병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교통 약자 아닙니까? 예,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긴급 소상공인들 진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 사회적 기업도 김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폭포 하나 덜 만들고 도로 하나 덜 만들고 그분들 비즈니스를 반드시 중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의 전문 경력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김천에서 만든 이 특산 부품 가지고 전국에 또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팔릴 수 있게끔 그런 비즈니스를 창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 김천 시장 초고 산빈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시장. 요 시장 가기 직전에 빈 가게, 빈집, 빈 가게 그리고 빈 사업장 이런 부분들을 재생 사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 볼거리, 놀거리 그리고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이분들한테도 좀 더 이 자영업들이 잘 형성하고 또 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부터 또는 리모델링 그리고 스토리 그림 예를 들어서 뭐 평화시장 제가 어릴 때 많이 갔던 파전 떡볶이, 즉석 떡볶이 뭐 떡볶이만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거기 고깃집 제 친구들이 다 고깃집에 썼습니다. 그 친구 후배 어머니들 근데 다 접었어요. 지금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눈물 납니다. 제 뭐 지금 다 접으려고 그래. 지금 제 친구 저기 뭐 장사 접어야 되는데 받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교체하자 하니까 돈은 없고 지금 뭐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꾼다고 답이 나오냐? 사람이 안 걸어 다니는데 참 그 법정스님의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는 말이 그 책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도시에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폐만 남습니다. 20-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쓰레기는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3호선까지 있지만 서울의 지하철도 인구가 빠지면 폐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했다가면 기네. 그렇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황 후보님이 당선되면 김천은 승승장구 천지개벽이 될 정도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또 인간이 하는지라 발전이 된다고는 저는 확신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처음에는 사기 좋았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황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 대한민국 김천에 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 좋고 삶 좋은 천이 두 개나 있죠. 직지천, 감천. 이 아름다운 김천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에 공원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원은 저는 안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세상. 그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했었죠. 저는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없는데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 김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뼛속까지 김천 출신, 뼈를 묻을 곳도 김천. 우리 이제 묘자리는 나중에 저기 농구 뒷산에 거기 나중에 김천을 사랑하다 간다라고 적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내일 투표 날입니다. 사전 투표 날. 기호 1번 한번 선택해 주시고 김천의 거대한 화학산의 바람, 태양 같은 열정으로 성장하는 김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